안녕하세요. 토지쟁이 빠시기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슬픈 투자 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저는 10년간 열심히 모았던 그 돈으로 토지를 처음에 샀던 게 잘못 투자해서 묶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 지금까지 그 돈을 못 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라면 내가 사고 팔고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정말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장님이 제가 딱히 보였나 봐요. 이런 일을 하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이시니까 저한테 젊은 사람이니까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답변 주신 게 있는데, 이게 투자하시는데 정답이 다 들어있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농지는 사지 마. 그 대신에 계획관리지역 위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으로 100평이나 200평으로 나누어서 여러 군데를 투자를 해놓으면 그 땅들은 언젠가는 2배, 3배씩 다 상승을 하니까 그런 땅으로만 사라는 겁니다. 1000평 이상은 사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라고 했더니, 그런 땅은 사갈 사람이 없어. 너무 그 땅이 상승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커져 버리면 사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땅은 사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건축 행위가 가능한 가장 무난한 땅이 그렇게 100평, 200평 선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미 여러분 투자하는데 정답이 다 나왔어요. 왜냐면 그분은 그 경기도의 땅이 뒤집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딱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니라 그 이장님도 아시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이게 성공 투자의 길이구나 라고 기억하십시오. 많이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게 사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럴 가치가 있는 땅을 투자해 놓으라는 겁니다. 저처럼 땅 사서 전재산 또 올인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빼지도 못하면 그건 아픈 사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만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다들 문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남북 일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다를 메꾼 방조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북 이축 도로,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도로 얘기를 하냐면, 길에 따라 돈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성공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지금 남은 남북 3축 도로입니다. 군산이 10년 전에 땅값이 들썩였다는 소문은 들어봤죠. 왜냐하면 이게 동서일축이라는 도로가 완공된 시점으로 도시가 커질 거라는 예상으로 땅들을 그때 많이 샀었거든요. 두 번째, 여기가 지금 동서이축이 현재 전주까지 쭉 빠지는 이 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도로는 이렇게 십자형 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부안 밑에 동서 3축 도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절로 나누어졌을 때 위로는 산업이 발전되는 축의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산 옆에 지난번 영상에 산업 용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래로 가운데로 해서 밑으로는 관광 발전 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 내조 용지랑이 이쪽에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건축 행위가 가능한 땅을 사는데 나는 이 중에 우회로 사는 게 돈이 될까요? 아래로 사는 게 돈이 될까요? 그 정답은 마지막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을 위하여 말씀드리자면, 도시 지역이라는 건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호적이 다 정해져 있듯이 땅도 어떻게 써? 라고 용도가 이미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100% 중에 16.6%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가 24.5%, 좀 더 많아지죠. 농지가
47.8%로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또 여기 자연 보존 지역, 자연을 보존해라, 나라에서 발전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땅이 11.1%인데 경기도 땅 중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화들을 받거나 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땅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땅의 용도를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만금의 왜 타이밍이냐 말씀드렸죠. 도로나 공항이나 항만, 철도 개인이 아닌 나라에서 직접 관여해서 이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근은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된 시점에 이제 기업들과 함께 투자 타이밍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어디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91%는 어디에 산다? 주거지에 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몇 퍼센트 안에 들어있다고요? 잘해보겠습니다. 주거 상업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2.8%에 해당하는 땅에 91%가 몰려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 중에 여러분 쉽게 2.8%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주거지가 그거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순위로 살 수 있는 땅을 주거지에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주거지에 샀다면 뭐 자연녹지를 본다든지 계획관리 지역에 입지가 좋다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산해서 토지도 사둬야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부분을 직접 가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안에 주거지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부안은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1.57%밖에 주거지가 없어요. 그렇게 100% 중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되면 희소성 입자재가 된다고 하고 대중성이 있는 땅이 그 땅이라는 거죠. 왜? 항상 여러분 왜를 두고 보시면 이게 지금 상업지라고 하면 이 상업지가 가격의 상승폭, 희소성, 그리고 건물의 높이, 인구들이 모여드는 유입 비율 이게 가장 다 높기 때문에 상업지를 서로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도 주거용지를 찾는 겁니다. 상승하는 게 도표로 나왔는데 굳이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땅을 사둬야 되겠냐라는 거죠. 저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소득을 내는 게 제 꿈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첫 번째 땅은 잘못 사서 이 꿈이 날아갔지만 새만금에서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만금에 다시 투자를 했던 거고요. 오늘 이장님을 만난 자리가 창고였어요. 제가 산 땅은 겨우 이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산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높은 도시가 생길 수 있는 땅을 찾아서 투자를 해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둔 이 1000평이 부러우세요? 아니면 이렇게 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는 100평의 땅을 여러분들께서 살 수 있다면 이 땅을 갖는 게 부러우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이제 몫입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SOC,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들어오는 도로나 항만이나 공항, 그리고 산업이 정해져 있는 인구만 해도 벌써 22만 인구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군산 인구 정도가 현재 들어올 인구 유입수입니다. 그러면 1차적인 고용 창출이 해결이 되면서 인구 유입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면 도시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바뀌는 걸 이제 확인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이게 스케치북을 보여드린 건 건물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여러분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자는 겁니다. 자, 이게 미사파출소입니다. 보시면 파출소 하나 있죠. 여기는 논만 있잖아요. 도로만 지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이때 떴다방들이 움직인다는 분양권이 시작이 돼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딸랑 이쪽 한쪽에 짓고 있죠. 자, 3년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여기 2016년이네요. 평균 3년 뒤에는 도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단계 파출소만 하나 있던 자리, 2단계 이제 지으려고 하는 단계, 3년 뒤에는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도시의 모습이 변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찾아보실 수 있도록 요즘에는 다 투자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지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2008년도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사파출소 아무것도 없죠. 도로만 지금 우리 도로 공사 중인 이 상태라고 완공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0년 딱 3년이라고 했잖아요. 도시 모습 보이신 거 확인되셨죠? 이렇게 도시가 완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땅에 그림을 그리실 줄 아셔야 이게 투자에 가까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숙제 해결합시다. 말씀드렸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확인되는 도로입니다. 이게 지금 새만금의 주거지가 어디 있나 라고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위쪽은 산업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산업도시로서 가치를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관광의 도시축을 봅니다. 사실 저는 관광에 있는 아래쪽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먹을거리는 뭐다라고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문화관광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돈을 버는 것이고요. 일반 사람들은 먹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어야 그쪽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파트에 기업들 옆에, 공장 옆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이렇게 먹거리, 놀거리, 학군 이런 있는 자리로 인구가 신도시가 생길까요? 자, 우리의 숙제는 신도시거든요. 이미 군산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돼 있다면 여기에 평당 300만 원 주고 들어가서 상승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 인근에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내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먹거리, 놀거리 다 있는 이 거리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보시면 주거지는요. 이렇게 새만금이 서울의 3분의 1 크기로 넓은 땅이라지만 여기 조금 보이시죠? 여기 조금 보이고요. 이렇게 여기 신태인 쪽으로 해서 총 이쪽으로 부안으로 보자면 1.57%를 여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1차적으로 분산 투자해야 되는 오늘 제가 굉장한 소스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분산 투자 해두시고 이런 농림지역 인근에 여러분 1000평 부러워하지 마시고 알짜배기 땅을 100평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시고 그 땅을 찾아보자는 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를 남겨드린 겁니다. 입지 문제 두 번째로 오늘 해결했습니다. 자, 개인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되는지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걸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너무 상처받은 게 커서 정보를 공개했으니 기억 꼭 해두시고 앞으로 성공 투자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토지쟁이 빠시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